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임술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 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궁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상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과 민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취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원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원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그다음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 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도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롯을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미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철과 같습니다. 강철,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있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화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취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불로 다스려 가지고 강하게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면, 임수를 쓴다는 것은 금을 갖다가 숫돌 같은 걸로 이렇게 연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화를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건 역시나 경금이라고 하는 강철은 정화를 치용해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 것이 원칙적인 용도 쓰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 화를 쓰거나 수를 써야 되는데 토가 많게 되면 자칫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죠. 경금도 신금도 가장 꺼리는 것은 토가 많아서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고, 또 병화 정화는 토가 많으면 회기 무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정화도 토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경금,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또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금, 신금 같은 것이 월령이 진월, 술월, 축월, 진술충미, 월 이런 때 토가 많을 때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토다 매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서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하면 그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거나 통제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장치, 즉 안전장치, 사람으로 치면 보다 보험 같은 거 하나 드는 거죠. 간목이 있게 되면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통제, 억제해서 토다 매금, 즉 토가 많아서 경금이 매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경금 옆에 이렇게 간목이 있거나, 뭐 물론 연간 월간에도 같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뭐 갑경충이라고 해서 일간 경금이 간목을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은 뭐다? 심판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갑경충해서 간목을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써야 될 아주 필요한 용신, 아주 필요한 연장인데 내가 그거를 갖다 깨박살내서 없애버리겠냐고요. 그렇지 않다. 일간은 임금과 같은 것이고 일간은 보다 심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은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목을 얻게 되면 역시나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월의 경금은 안정장치, 보험을 어디에 둔다? 간목에 둔다. 근데 중요한 것, 수월의 간목이 너무너무 약하다. 경금은 토가 많으면은 토다 매금이 되지만 간목은 토가 많으면 토다 목절이 되죠. 토다 목절. 그래서 사주 중에서 토가 많은 것은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돼요. 목은 토가 많으면 토다 목절이 되는 것이고, 화는 회기 무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 무토기 또 토가 많으면은 그런 신왕무일이라고 해서 그것도 좋지 못하게 보죠. 그 다음에 경신금이 토가 많으면은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 개수가 토가 많으면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니, 이 사주 중에서 어느 오행이 물론 어느 오행이 다 왕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나 토가 많은 것은 역시나 어느 일간이든 간에 좋을 것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뭐다? 토다 매금,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간목이 약하면 토다 목절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쓰기보다는 이때는 뭘 써야 된다? 그래서 임수를 시용하게 되면 이 임수는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줘서 간목의 뿌리를 착실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수는 간목을 수생목해서 생주해 주면서, 이때는
경금을 갖다 정화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세진, 세척 또는 연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월의 경금은 정화보다는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좋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딱 외우시면 나중에 정화를 봤는데 수월의 정화를 봤는데 그럼 임수하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금이 수월에 태어났지만 토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금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죠. 경신일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칙론적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간목으로 정화 경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간목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건 토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용신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금이 다시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화를 쓸 때도 문제는 토가 많게 되면 화가 금을 극해야 되는데, 화극금해야 되는데 토를 생해버리면 오히려 경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없다, 단련할 수 없는 기운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이 토가 왕할 때는 그래서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월의 간목은 수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뭘 쓴다? 간목 임수를 위주로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수월의 경금 사주를 한번 보시면 쉽게 한번 감명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죠. 신금은 음금,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이 술토는 어떤 토? 양토가 됩니다. 진술, 충미, 토 중에서 술토와 진토는 양토, 축토와 미토는 음토가 되죠.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죠.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인 나를 생하죠. 그래서 이걸 나를 생한다고 해서 이거는 인성이라고 하죠. 생아자,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생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겁니다. 아생자, 이거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거는 말이 좀 비슷한데 글자 하나가 앞뒤로 좀 뒤집혀져 있죠. 생아자, 아생자. 하지만은 육친으로 봐서는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해서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 같은 것이고,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으로서 나의 자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편관이 아니라 편인이죠. 편인.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게 되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경금 자체가 술에 통근할 수 있으니 경금 자체가 신약한 그런 구조는 아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에 토가 많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는 특히나 금일간인 경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으면 금이 더럽혀지는 것,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에는 토다매금, 토는 토가 많아서 금이 땅속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경금 자체가 매우 싫어한다. 내일 공부하는 신금은 더더군다나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또 이걸 논할 때, 격국을 논할 때는 또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과 그 다음에 정화와 무토라고 하는 것인데, 신금이 투출된다고 해서 겁제격으로 논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정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화는 일간은 양금이고 정화는 화죠.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관성이 되는데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경금이 수월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제가 경금은 완철금이고 강철과 같아서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는 했지만은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많아지게 되면 화가 다시 토를 생해서 오히려 금을 매금시키거나 오금 더럽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술월만큼은 화를 쓰는 경우를 조금은 좀 제한을 두고 쓰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가 필요합니까? 저 토가 일간 경금을
더럽히거나 또는 심한 경우 매금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술월에 경금이 태어났는데 천간에 무토기 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10중 8구는 오금 더하면 매몰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단 술월의 간목은 토가 강하고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이 간목을 갖다가 생해주죠. 수생목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술토 자체가 매우 건조한 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할 수 있죠. 윤택해져야지만 간목이 토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간목을 얻고 나중에는 임수를 얻어서 사주를 중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술월 경금의 용신치용하는 법이고요. 만약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 자체가 신왕해진다. 이건 술토는 일간 자체가 왕해진 건 아니죠.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 자체가 신유금에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원한적으로 간목과 정화를 치용할 수 있다. 이때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해수라든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약간 변격인 경우 이렇게 보는 것이고, 술월의 경금은 우선 원칙적으로는 먼저는 간목, 나중에는 임수를 치용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연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연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묘술 합이 되죠. 재성이긴 하지만 묘술 합이 되고, 또 술월 자체가 매우 건조하고 한량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고목 말라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일지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신일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에 일간 자체가 뿌리가 약한 경우에는 임수, 간목, 임수를 쓰지만 이렇게 뿌리를 얻게 되면 이거는 경금 자체가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목과 정화를 능히 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간에 개수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식상이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고요. 신도 얻었죠. 신금, 임계수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게 되면 그냥 왕한 금의 기운을 설에서 목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경금은 역시나 정화로서 단련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경금의 제1순위 경금 단련법이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수를 지용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차선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시에서 정화를 얻는다 손치더라도 임계수가 있게 되면 그 임계수가 정화를 갖다 극해버리게 되는 것이니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술월에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다? 병화로서 조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일단은 신금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은 것은 좋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화를 쓰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조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수하고 신금이 붙어 있습니다.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진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 반합이라고 한다.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력이죠. 그래서 수가 왕이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신자합에 임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다? 금수 왕량으로, 이렇게 금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왕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병화가 투출된 것은 나쁘진 않죠. 이 병화는 뭘 한다? 병화로서 조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계수가 있어서 병화를 좀 곤하게 만드는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병화의 쓰임새가 없진 않겠고요. 병화가 술에 뿌리는 두지만은 그렇게 썩 왕하지는 않다. 묘술 합의됐다고 해서 병화가 엄청 뜨거워졌다, 이렇게 보시지 않죠. 차라리 지지로 병화는 오화라든가 사화 등에 뿌리를 뜨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후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참 애매한 것인데, 자, 술월의 경금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거 임수 개수,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죠. 상관이 정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관견관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화 자체가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뿌리를 크게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약이란다. 정화 자체 관성이 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고, 역시나 상관이 정화를 갖다 이렇게 극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인신충, 이거 결단코 좋은 건 아닌데 인신충 되면 경금의 뿌리가 날아가죠. 술의 뿌리를 또 투출하게 되면 식상 다 날아가고요. 일간도 매물 땅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니 결코 좋을 것 없고, 기묘시 마찬가지 썩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를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강전에 토가 있고요. 신금까지 있고 경금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토가 왕한 그런 토금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 당연히 화가 없으니 용신은 뭘로 써야 되죠? 임수, 개수가 아니라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임수를 취용해서 경금을 갖다가 세진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술 중에 있는 정화는 취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건 너무 약한 수이고,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땅에 묻혀있는 정화는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독수리가 활기를 치고 날고 있는데 쥐새끼가 땅 밖으로 기어나와봤자 독수리한테 잡혀 먹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수로서 용신을 쓰게 되는데, 역시나 사주는 한습하니까 어떻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과 사가 합을 하죠. 사신합수가 됩니다. 사신합수가 되고, 그래서 임계수가 세력을 했죠. 하지만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요. 사신합도 되지만은 경금 입장에서 신은 녹이 되는 것이고, 경금 입장에서 사는 장생이 되는 것이니 사신합에서 수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간도 같이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경진시보다는 차라리 신사시가 되게 되면 그래도 사중병화가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는 한은 사중병화로서 조금이라도 미온이라도 조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은 임수로서는 경금을 갖다가 세진, 도세까지 아니고요. 신금이 도세주옥이고, 세진하는 용도, 사중병화로서는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모시, 개미시, 천간에 임계수가 계속 투출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볼 때는 썩 좋게 보이진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얻었고요. 역시나 화가 없기 때문에 술중정화는 거의 못 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왕급의 기운을 임수, 개수가 설해서 목을 생하게 되면 식신생재, 상관생재, 재의 구조가 돼서 요거는 물론 정화를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격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재물은 크게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같은 금이라더라도 을료시보다는 저는 갑진시를 얻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일요일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